당신이 우리 은호한테 한 거 생각해봐. 그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을 고백했건만 돌아온 건 뺨 한 대와 싸늘한 눈빛뿐이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아무리 눈물로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다음날 강세리는 또다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어제도 제인이랑 있었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뭐가 남아? 황기찬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여전히 강재인에 대한 집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강재인이 다 망쳐놨어. 제가 사라져야 해. 한편 김도윤은 전날 밤 제인과의 통화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황기찬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도윤의 시선은 이미 전투를 앞둔 사람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죠. DH홀딩스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재인 씨, 어쩌면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지 여신 같군요. 그 말에 강재인은 불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주위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강세리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도 태호도 모두 그녀가 아닌 제인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황기찬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인을 붙잡았습니다. 김도윤이 뭐라 했어? 둘이 사귀는 거야. 제인은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우리 둘이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제인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황기찬은 허망하게 남겨진 채 제인아하고 절규하듯 불렀지만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죠. 그 시각 강미라는 아들 강승우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 친아버지를 만나볼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소개해주고 싶어.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태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황기찬을 자극했습니다. 넌 늘 거짓말만 하더라. 아내도 아들도 전부 거짓 위에 세운 집 아니었나? 그리고는 세리에게 기습적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지호 태어나기 전 나랑 만난 거 인정하지?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잡아떼려 했지만 결국 외로움 탓에 태호를 만났다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리가 태호와 이 모든 대화를 강재인이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불륜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선명히 확인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역시였어. 세리와 태호 다 얽혀 있었어. 그녀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노숙자는 여전히 정호성을 잊지 못했습니다. 집을 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허락했고 정호성은 그 집을 발판 삼아 다시 세상에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집이 곧 거대한 판을 흔드는 불씨가 될 거라는 걸. DH홀딩스는 그 집을 찾았고 정윤희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며 무려 60억을 받아갔습니다. 그 순간 정윤희는 속삭였습니다. 숙자가 땅 산다고 날린 돈 그게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음모가 또다시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세리와 태호의 대화를 엿들은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던 것이죠.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역시였어. 세리와 태호, 그 둘은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던 거야. 제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 밝혀내야 해. 내가 이 집의 진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 그 시각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덜덜 떨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깨진 잔조각 위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리 내가 태호랑 그럴 줄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나한테 한 말 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점점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강세리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 사람은 무너지는 거야. 제인도 태호도 다 내 손에 망가질 거야. 세리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감춘 채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도윤은 제인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 씨,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죠?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제인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세리세리랑 태호 씨가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윤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회예요. 당신이 겪은 고통,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제인 씨 혼자 감당하지 말아요. 제인은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손길이 순간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기찬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붙어서 날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좋아해봐.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도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인 씨 곁은 이제 제자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히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인은 그 사이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황 회장은 자신이 불러들인 디자이너 엘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판은 이미 엉망이야. 태호, 세리, 기찬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 결국 이 집안을 정리할 사람은 나뿐이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가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미라는 아들 강승우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내 친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해. 하지만 억지로 하진 않을 거야. 내 마음이 먼저야. 승우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미라는 울컥했지만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나는 내 편이야. 그러나 이 대화는 누군가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녹음기를 켜둔 채 미란과 승우의 대화를 훔쳐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결국 또다시 비밀이 하나 더 생겼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두고 보자고. 같은 시각 태호는 세리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 곁으로 데려와. 세리는 당황했지만 곧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지호, 그 애를 당신이 아들이라고 우기면 뭐가 달라져? 황 회장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이 집안의 이방인일 뿐이야. 태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필요하다면 DNA 검사라도 하지.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좋아, 해보라지.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한테서 뺏어간 건 절대로 무사하지 못해. 바로 그 순간 문 뒤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기척. 강재인이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었죠. 제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지호 설마 태호의 아들이 맞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노숙자의 집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집을 넘겨받은 뒤 은밀히 사람들을 모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그들이 날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성의 손은 다시금 권력과 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황기찬은 홀로 제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널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넌 왜 날 용서하지 않는 거야? 은호,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하지만 기회만 준다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이제 그만해, 황기찬. 난 당신과 끝났어. 황기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넌 결국 내 옆에 돌아올 거야. 다른 놈들한테는 절대 안 줘. 도윤이도 태호도 다 내 손에 쓰러질 거야. 제인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씨. 그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눈물이 맺힌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끝까지 내 앞에서 저 남자만 부르는 거지.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볼 거야. 제인의 귀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씨. 그 순간 제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번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저 남자만 찾는구나. 좋아.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 그의 낮은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제인은 한 발자국 물러섰고 도윤은 제인 앞으로 서서 그녀를 감쌌습니다. 제인 씨, 걱정 마세요. 내가 지킬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황기찬은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킨다고? 넌 날 몰라. 내가 원하는 건 끝까지 가져야 직성이 풀려. 김도윤, 네가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 강세리는 불길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지호가 태호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자신은 멀리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것이죠. 눈을 뜨자마자 세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누구도 뺏을 수 없어. 하지만 이미 태호는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지호를 데리고 가 DNA 검사를 의뢰한 것이죠.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에 태호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군. 세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지호는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태호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난 내 아들을 되찾을 거야. 그 무렵 황 회장은 집무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전부 썩어빠진 욕망뿐이야. 그는 손에 쥔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DH홀딩스와 관련된 거대한 기부금 내역과 노숙자의 집을 통한 60억 자금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황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판은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누가 판을 깔아도 마지막엔 내가 주인이 될 거다. 한편 정호성은 노숙자의 집을 발판으로 또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 불법 투자 모임을 꾸리고 과거를 감춘 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아. 내 손으로 황 회장도 태호도 모두 무너뜨릴 거야. 그의 목소리엔 광기가 섞여 있었고 노숙자는 그런 오성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밤. 강재인은 홀로 집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리와 태호의 대화, 기찬의 집착, 도윤의 고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머리가 아파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가면 지호도 위험해질 거야.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제인은 놀라 커튼을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기찬이 그녀의 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뭔가를 움켜쥔 듯 보였습니다. 제인은 두려움에 휘청이며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제인아. 황기찬이 들어섰습니다. 넌 결국 내 옆으로 돌아올 거야. 도윤도 태호도 다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제인은 눈물이 맺히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누가 좀 제발 누가 좀 막아줘. 그 순간 집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황기찬, 거기서 멈춰.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이제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고. 제인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지옥 같은 여왕의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결심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